네, 퀴즈의 여파가요. 카스테라 먹고 싶습니다. 캐러멜이 땡기네요. 정말 많은 사연을 주고 계십니다. 자, 카스테라보다 더 폭신하고 쉽게, 카라멜보다 더 정신이 번쩍 드는 당 충전 같은 경제 정보를 충전해 주시는 분, 바로 권혁중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카라멜 카스테라에 비교했는데요. 네. 평소에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항상 와서 듣지만은 네. 비유가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청취율도 있고 네네. 청취자들이 이 시간에 들어주시는 게 감사하잖아요. 네. 네. 뭐라도 더 한 마디라도 더 해서 이분들께 좀 네. 오늘도 사실은 준비해온 소식들이 너무 뭐랄까 피부에 와닿는 네. 얘기들이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라멜 초콜릿처럼 정말 예전에는 힘들 때 군인들이 급속하게 에너지 충전하려고 맞습니다. 먹던 거였잖아요. 네. 오늘 그렇게 국민들에게 경제 에너지를 충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은행은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네. 서민들 괴롭고 지금 뭐 금융 충격이 큰데 네. 오히려 그래서 이자는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은행들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들이 좀 눈치가 보이는지 모였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 11월 20일이었습니다. 그 금융위에서 이제 금융지주 회사 회장단들을 이제 네. 소집을 했죠.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상생 간담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희 네. 쪽에서는 그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에요. 이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소상공인의 한 말에 빗대어서 네. 지금 소상공인의 현지를 얘기했고 네네. 거기에 겉들어서 이제 은행들이 갑질을 많이 한다라고 질타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은행들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기 큰일 시작합니다. 났네, 이렇게 된 그렇죠. 거죠. 예, 네. 작년에 뭐 아직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말 그대로 뭐 복지, 네. 이제 뭐 은행 사내 이제 복지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은퇴하신 분들 네. 돈 챙겨드리라고. 네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어렵고 이게 맞아요.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는 은행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어제 이제 간담회를 맞습니다. 얻었던 거죠.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네, 다 참석했고요. 금융지주회장들이니까 이제 은행장들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 은행의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맞습니다. 최고 소유주들입니다. 네. 이 얘기를 사실 권혁주 평론가에서 해주실 때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가슴이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해서 철렁 저도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택담보대출 평생을 갚아야 되는데 네, 뭐 종이죠. 예. 그런데 이제 자연계를 보면 네. 그렇잖아요. 이제 좀 지배적인 그 상위 체계 포식자가 네. 싹 다 먹어치우고 없애는 게 아니라 네. 또 자기가 이렇게 뭐 좀 생태계처럼 상생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네네. 또 그렇게 뭐 이를테면 뭐 새가 뭐 씨앗을 먹으면 다른 데 가서 씨앗을 떨어뜨리니까 네. 식물이 더 자라고 네.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은행은 그걸 안 해왔나 봐요. 이익이 어마어마한 거는 그만큼 네. 그 돈을 또 환원하진 않았다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저는 네. 이제 좀 이렇게 보잖아요. 모니터링 할 네네. 때 야, 은행들 너무한다. 이거 말 나오겠다는 생각이 너무한다. 들었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사실 이자 수익 은행들의 이제는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이자 수익을 보는데 맞아요. 이자 수익이 최대폭으로 막 늘고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럼 이거 사유 환원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 같으니 네. 그러면 분명히 어려우신 분들이 생기거든요.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면 당연히 취약계층은 어려워지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없다라는 말 안 네. 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사유 환원이 나면 사실 말이 안 나올 텐데 네네. 그냥 너무 사실 눈치가 너무 없을 맞아요. 정도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정치계에서 또 이렇게 나왔던 건데. 홍제세 말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을 봤어요. 이게 네. 어떤 거냐면 어제 이제는 그 간담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직전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네. 자료를 다 배포를 합니다. 와. 야,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이 정도 났어. 왜냐면 우와. 회의 들어가기 전에 딱 네.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봤더니 2023년도 3분기 누적 봤을 때 44조 2천억 원 정도 네. 이자 이익이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게. 근데 이게 작년에 22년도 같은 기간입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이 40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올해 들어와서 8.9%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예. 이자 이익 현황이고 그럼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자 이익이니까 은행들은 뭐 네. 비이자 순익도 있고 뭐 비용도 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종적으로 순이익을 봐야 되거든요. 네. 순이익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순이익을 봤더니 일단 3분기에 5조 4천억 원 정도의 이제는 순이익이 났어요. 네. 3분기 기준으로. 그럼 1분기 봤더니 7조 원, 2분기에 7조 원. 그래서 총합 지금까지 19조 5천억 원의 이
순이익이 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난해랑 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네네. 늘었는지. 지난해 1분기와 3분기까지가 14조 1천억 원이었으니까 예. 이게 증감률로 38% 증가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알아요. 이게 고금리 상태에서 유지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민들이라든지 취약계층,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은행들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갭차가 너무 나다 보니 네. 이제는 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는 간담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이자 이익을 받고 네. 그다음에 사회 환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상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렇게 어제 이제 물어봤던 거죠. 예, 네. 미리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국내 은행의 단기 순이익 현황 저도 지금 표를 보고 있는데 네. 답을 준 것 같아요. 이게 저기 지금 국민들은 파산하고 있고 자영업자들 망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3분기까지 무려 19조를 벌었다니 뭐 이렇게 이제 네. 던졌습니다. 결국은 앞서 지금 권익주 평론가가 맥락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 네. 은행 되면 예전에 성과급 잔치 이런 표현들 나왔고요. 네. 또 몇백억이나 되는 횡령하는 사건도 나왔어요. 맞아요. 뭔 돈이 남아돌고 흘러다니면 이런 짓까지 벌이냐라는 말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러면 같이 좀 국민과 살고 경제 주체로서 다른 경제 주체들을 살아나게 할 건지 네. 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요. 네,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상황을 이제 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사실 이 상생 방안이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간담회가 원래 네. 16일 날 있어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네. 이제 금융원장님께서 네네. 코로나 걸리시는 바람에 아이고. 20일로 연기가 된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그럼 그 전부터 사실 은행들은 알고 있었고 간담회 소식을 네네. 원래 하기로 계획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몇 은행들은 이미 발표를 했었어요. 상생 네. 방안을. 근데 나머지 은행들은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예. 어제 이제 모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저는 저 개인적 생각으로 그래도 어제 모일 때 네.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끝났어요. 잘해볼게 이러고 끝난 거네요. 네, 그냥. 그래서 지금 은행의 이제는 반응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를 낸 겁니다. 8대 금융지주사들 그다음에 은행연합회는요.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네. 이것도 사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면 모르시는데 그 은행들이 그런 분위기였어요. 각각의 발표를 할래 네. 아니면은 힘을 합쳐서 은행연합회 이름으로 네네. 이게 함께 발표할까 그렇죠. 요게 고민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는 보도자를 보면은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마련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서 문제점이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은행이 어떤 금융지주사가 얼마를 내놓을 거며 네. 이게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모호하다 이 말이네요. 모호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나왔고 그다음에 향후 발생한 이자 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것도 향후 발생할 이자 부담 그러니까 그 전에 발생했던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맞아요. 논의가 사실 또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는 은행들과 금융지주사들과 그다음에 은행연합회는 그냥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갔고요.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 규모와 최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네. 이제는 연내 발표는 하긴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이 어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네.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그 간담회 했을 때 금융감독원장 앞에서 아니면은 뭐 금융위원장 앞에서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게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횡재세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있죠. 예. 횡재세에 대해서 지금 2조 원 정도의 뭐 야당 네. 진행대로 간다 그러면 최대 이익 예상치의 뭐 20%를 넘어가면 네. 그거는 세금을 내서 걷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강제성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본다 그러면 한 2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2조 원 정도의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네. 한다 그러면. 근데 모르죠, 그거는. 이거는 발표를 해봐야지 아는 맞습니다.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저는 어제 좀 많이 들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거. 이거는요. 지금 권영주 평론가가 이 논의 과정과 결론을 설명해 주는 상황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아쉽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네. 은행이 당장 도산 위험이 있거나 힘들지 않다고 한다면 받아야 되는 이자를 조금 더 길게 분할해서 맞아요. 경감시켜 네. 주거나 네. 아니면은 정말로 어려운데 이분이 명확하게 사업자로만 운영하는 게 확인됐을 경우에 한해서는 네. 조금 유예를 해주던가 한 1년 네. 숨통을 틔워주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노력하겠다 이러고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안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다 그러면 정책에 좀 엇박자도 있는 것 같아요. 엇박자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 금융 당국은요 일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해서 좀 이자 좀 낮춰라. 네네. 그다음에 좀 상생방안 좀 내놔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은행들이 금리를 낮춘다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은 대출 총량이 늘어납니다. 네. 그건 뭐 팩트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융 당국이 압박을 할 수가 없는 또 상황이 온 거예요. 이자가 싸지면 사람들이 또 돈을 막 가져갈 테니까요. 예, 네. 지금 왜냐하면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이제 맞아요. 정부의 그 뉘앙스가 있는데 이게 또 압박을 해서 은행들의 뭐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또 대출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있고 두 번째는 은행의 건전성 얘기를 시장에서는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건 동의는 못 하겠고 네. 은행의 건전성 때문에 뭐 말 그대로 조금 뒤로 후퇴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해는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금융 소비자 간의 형평성.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방안이 나올 줄 몰라요, 은행들이. 근데 네. 지금 거의 가능성이 높은 게 이자 캐시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자를 낸 거에 대해서 만약 오늘 냈으면 이번 달 냈으면 다음 달에 이제는 그걸 캐시백 해주는 네. 거예요. 환수 다시 돌려주는 이런 케이스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은 혜택을 보죠. 네. 하지만 대출을 안 하신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네. 저는 혜택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 소비자가 형평성이 일어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이 혜택이 돌아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은행들이 이제 고민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만나보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열심히 해갖고 빚 대출 갚고. 빚 갚고 대출 안 갚고 대출 안 하고 나는 그냥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뭐 은행빚 없다는 이유만으로 맞아요. 나는 뭐 혜택이 전혀 없어. 이런 문제가 또 생기다 보니까 이런 고민도 사실 이제는 좀 느껴진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마 어제 이제 간담회 때 이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부채 탕감 얘기가 나올 때 모럴 해저드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도덕적 해이. 뭐냐면 맞습니다. 아니 열심히 갚은 사람들은 뭐가 돼? 맞아요. 아니면 아유 안 빌리고 정말 어떻게든 내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런 네. 형평성 문제 중요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를 줄이거나 네. 이런 방식보다는 당장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거나 네. 생활 자금이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흔히 한계 가구, 한계 기업이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이자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뭔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라 네.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네. 좀 기다려 줄 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방안도 없다라는 것도 저도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는 제가 뉴 미디어가 있는데 네네. 거기다 소상공인 분들한테 이게 설문조사했었어요. 아, 네네. 사실 제가 서베이 조사를 했었는데 거의 한 6천 명 이상이 응답하셨거든요. 오, 네. 굉장히 많이 뜨거우네요. 응답하셨죠. 그 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원했던 게 사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었고 네. 두 번째가 뭐였냐 그러면 만기 연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상환유예. 그러니까 갚긴 갚는다 이거죠. 네. 내가 대출받은 거에 내 책임이니 네. 이게 갚는데 지금 너무 경기가 어렵고 맞아요. 고금리 상태가 네네. 유지가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금 만기를 더 길게 끌어주고 상환유예도 해주면 네네. 갚는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분할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사실 지금 정부는 만기 연장 해줬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율협약이거든요. 은행과. 네. 소상공인들이 은행 가서 자율협약을 하려고 그러면 은행들이 안 받아주는 게 현실이에요. 문턱이 높아요. 은행은. 문턱이 높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은행 가서 자율협약 하려고 그래도 은행들은 무조건 안 돼. 이러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물론 뭐 대다수 은행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소수의 은행이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많은 은행들이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은행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공짜를 원하거나 네네. 뭐 큰 혜택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만나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갚는데 좀 길게 나눠서 맞습니다. 좀 시간 좀 달라는 예. 거죠. 네. 그게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도 같고요. 앞서 맞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정치권이 여론을 반영해서 횡재세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면 네. 은행은 이제 결정권이 없습니다. 법에 네. 따라 강제로 걷게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될지 아니면 은행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이 우리가 말하는 그 담합을 영어로 표현한 건데요. 정말 그렇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은행분들은. 네, 은행은 네, 그렇게 네. 보이면 안 됩니다. 정말 국민과 함께 해야죠. 결국은 이제 금융당국도 여러 가지 다른 지원책도 좀 고민하는 게 있겠죠. 짧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횡재세 얘기하셨는데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횡재세보다는 일단은 은행들의 자율성, 네. 알아서 조금 자율성을 지켜보겠다. 어떤 방안이 나올지. 나에게 이자를 주는 고객이
망하지 않도록 은행이 좀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은행들의 자율성을 보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분위기는 이 상생금융 바람 동력이 좀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이 굉장히 멋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종노릇하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연내에 나봐야 알겠지만은 과연 네. 은행들이 그 목소리에 응답을 해줄지. 네. 근데 지금 뭐 동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네. 이제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그 이자 감면 부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 금액 그 규모는 아마 지금 횡재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횡재세가 진행되면 2조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2조 원 안팎으로 아마 이런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시장에서는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방송 듣고 계신 자영업자분들 도저히 안 되겠네 그냥 가게 접을까라고 생각하실 때 은행이 좀 기다려 드릴게요 가게 한번 다시 살려보세요라고 네. 한다면 얼마나 은행 태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힘드시죠? 저희가 좀 이런 방안이 있는데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고 대상자 되시면 좀 저희가 늘려드릴게요. 네. 은행 좀 그래서 저도 은행 가면 이렇게 항상 주눅 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권혁중 평론가가 화요일마다 와서 여러분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